네, 취업인 2부는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으로 채워보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까요? 네.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대표님은 보면 볼수록 항상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든든해요. 예. 네. 먼저 화면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만나보겠습니다. 금융권 취업 포인트라고 나왔습니다. 정말 구직자들에게 언제나 인기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 우리 구직자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주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그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몇 분이 있죠. 뭐 연예인 몇 분이 그 금융권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 이제 그래서 하여튼 금융권이 한동안 또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금융권에 대해서 그 구직자분들이 인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 1순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직자분들에서 금융권 취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그 금융업 취업과 관련한 핵심 요소부터 좀 저희들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은행 중에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KB국민은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KB은행이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그 CEO와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소개 말씀 좀 드리면 직접적으로 뭐 아무래도 수장이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면접이라든가 취업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예. 다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금융 3종이라는 펀드 투자 상담사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자기네는 입사가 거의 확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면접에서 특히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성이라는 건 이제 정직성이겠죠. 소위 말하면 이제 품성.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 이외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거리는 없다. 더 이상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어떤 수익률을 내지 않으면 은행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됐다. 그래서 두 번째가 어학 능력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과 어학 능력의 포인트를 맞춰서 아무래도 은행에 대한 메이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영업 마인드라든가 이런 열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중간에 스토리텔링으로 할 수 있는 자소서를 특별히 또 준비를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사실 금융권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욕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점도 참 좋아야 되고요. 학점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1, 2학년 때 별로 안 좋다가 3, 4학년 좋아도 안 뽑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성실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성실성을 학점으로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야 저는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은행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습니다. 증권사와 이제 보험사에서 세일즈부터 관리자까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증권사 보험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은행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보수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면서 학점 관리, 어학 점수 관리, 특별히 또 인성 관리 그래서 참 다양한 걸 요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포인트 인성 그리고 어학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도 골고루 좋아야 되고 그렇죠. 학년별로. 맞아요. 인성과 어학 능력 이렇게 포인트로 꼽아 주셨습니다. 금융권이 욕심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경쟁률이 워낙 세다 보니까 기준도 이 경쟁률에 따라서 같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높은 연봉 때문일까요? 단도직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봉이 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봉이 높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년이 굉장히 뭐 그걸 떠나가지고 이직을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뭐 시쳇말로 뭐 대학 교수님보다 월급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그냥 굉장히 두 가지로 나눠질 것이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이렇게 직원들이 쭉 있는 반면에 단순한 원무만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이럴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절단코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먹을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의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포션은 이미 끝났다고 보면 5년, 10년 후에 외국계랑 합병이라든가 인수합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GDP 규모로 봤을 때 한국 경제 규모는 전 세계 10위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은행의 자산이라든가 인력 구조로 봤을 때는 현재 국내 96%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특별히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뭐죠? 예, HSBC라든가 뭐 미국의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력 비율이나 자산 비율이 거의 국내 국외가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국내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 해외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언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언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입금해라, 이거 먹혀들지 않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난 10년간 가장 글로벌 은행 중에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회사가 스페인의 산탄데르라는 은행이었습니다. 뭐 저도 산탄데르? 산탄데르 발음이 좀 어렵죠. 산탄데르네요. 산탄데르, 네. 네, 그러네요. 탄탄데르. 근데 이 산탄데르 은행이 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남미에서 특히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것이 스페인어를 썼다라는 거죠. 스페인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LA 한인타운이라든가 오사카의 한인타운. 우리 은행 뭐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시티은행 이런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은행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신용도의 차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해외 시장을 나가는 데 있어서 왕령이 필수일 수밖에 없구나.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금융주의 미래를 해외로 좀 보시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또 스페인 예를 들어주시니까요. 알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살아남으려면 현지 적응력, 그거는 언어다. 네. 중요합니다. 자, 그만큼 또 언어가 잘 되는, 언어가 훌륭한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국내 금융권의 변화는 좀 어떤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뭐 자본시장 통합법 공부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 금융권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브프라임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권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 관리, 굉장히 개입 정도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은행원이 은행 업무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은행사의 직원이 카드사로 가서 근무하고 카드사가 증권사. 그래서 이 복합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적금을 하면서도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복합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업무 갖고는 이제 바라볼 수가 없다. 그래서 금융 인재도 굉장히 통섭적 인재, 융합 인재. 그래서 KB의 통섭형 인재가 사실은 어떤 그 구직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들도 뭐 CIB라고 하죠. 기업투자금융이라든가 PB들을 묶어서 프라이빗 뱅킹을 묶어서 굉장히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영역들을 나가고 있고 특히 부동산하고 어떤 통신 서비스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종 기업이라고 하죠. 다른 업종과 굉장히 묶어서 사업들을 많이 이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고지식한 방법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예금, 대출 마진이죠.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이걸로 은행이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다양한 그래서 예전에 경영학과 출신들, 상과 계열들이 굉장히 많이 입사를 했는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정말 뭐 체대, 공대, 뭐 이과, 뭐 불문하고 뭐 전 그 과가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인재. 그래서 그거는 은행도 이제 먹고 살 거리에 대한 부분 때문이라도 다양한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KB은행의 뭐 CEO 인터뷰 내용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스펙보다 면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면접까지 가려면 서류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 서류 통과 기준이 참 궁금해요. 어마어마한 스펙이 요구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 드는데.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혹여라도 자소서를 혹은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력서 자소서를 그냥 인사 담당들이 대충 볼 거다 생각하시면 오산이라시는 거죠. 이제는 그 인재 하나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아주 강한 인사가 만사다라는 부분이 아주 강하게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다 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력서는 쉽게 바꿀 수가 없죠. 학점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토익, 토플 쉽게 바꿀 수 없죠. 그러면 이력서는 그냥 저 핵심 포인트만 딱딱 잡아서 넣을 수 있는 거 딱딱 넣으시고 저는 자소서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소서를 통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자소서에 녹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자소서는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몇 점 관련된 책들 많이 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버할 수도 있는 너무 컨설팅과 관련 그런 부분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너무
빠지기를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그런 부분. 그래서 진정성이 전부는 아니시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회사의 인재상을 반영할 수 있는 자신만의 경험을 계속해서 접목을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정말 들어가고 싶은 은행이 있으시면 채용 설명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용 설명을 가시면 온도차가 틀립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른 거. 그래서 핵심 가치, 인재상 이런 부분에 핵심 포인트를 잡으셔서 가능하면 채용 설명이 끝나면 그 부분의 담당자랑 또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거기에 포인트를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금융권이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우리 정경호 대표님이 이제 보험 쪽도 해보시고 또 어디 하셨다고 그랬죠? 증권. 근데 은행은 못 경험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기업별로 좀 이렇게 특성을 좀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예. 지금 은행사가 시중은행으로 뭐 14개, 15개 정도 되는데 그 은행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지금 1위가 KB국민은행이고 두 번째 우리 그다음 신한은행이라고 신한은행. 보시면 됩니다. 이 3대 메이저로 봤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통섭형 인재, 그래서 융합 인재라고 해서 스펙에 대한 부분은 자소서에 있어서는 인성, 어학 능력, 성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학점. 그래서 학점 관리를 1학년 때부터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학 능력이라고 해서 이제 토익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마인드에 대한 부분에서는 영업 마인드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평소에 이제 경제신문을 좀 많이 읽어두시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읽은 책, 뭐, 10권 적어내라. 그러면 면접관들 대부분 읽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논리력이 있는지, 얼마만큼 설득력,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지.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갑자기 4학년 1학년 때부터 준비한다라고 하시면 아마 입사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한 1, 2학년 때 관심을 좀 두시면서 뭐 예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자소서 쓰시는데 어릴 때 뭐 어머니랑 처음 가는 은행이 뭐 어디 은행이었고 그래서 이 회사에 전혀 이제 임팩트 전혀 없습니다. 완전 식상하죠. 그래서 꾸준한 학점 관리 좀 필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 시에는 30초 안에 적어도 1분 안에 면접관들이 얼굴 쳐다보지 잘 않습니다. 식상하거든요. 그리고 반복되니까. 그래서 30초 안에 얼굴을 들 수 있게끔 아주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를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증권사에 있어서는 현재 1위는 대우증권, 두 번째는 삼성증권, 3위는 우리투자증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삼성, 대우 자산가치 굉장히 높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굉장히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은행은 예대마진, 증권사는 뭘까요? 브로커리지 영업이라고 하죠. 수수료, 사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움직이지 잘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도 굉장히 움츠리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구조조정 바람이 좀 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력이 있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보험업은 특성상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그래서 지금 뭐 1위, 3위에서는 이제 삼성이 아무래도 지금 뭐 독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대한이라든가 하나생명이죠. 예, 하나생명 혹은 교보생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문 직군에 있어서 학창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사회 경험이 많고 리더십이 강한 인재를 보험업에서는 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인기가 정말 많은 직종이죠. 금융권의 취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정리 말씀 부탁드려요. 네, 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회사 세 군데를 일단 뽑으신 다음에요. 그 세 군데 회사가 어떤 인재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무턱대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거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채용 과정은 프로포즈죠. 예, 그리고 지원서 쓰는 거는 러브레터를 쓰는 겁니다. 그 러브레터를 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